오늘은 대구국제공항에 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후시장을 가기 위해서 일단 대구공항에서 상해 푸동공항으로 간 다음에 기차를 타고 이후시장까지 이제 진입을 할 거예요. 지금이 이제 10월 말인데 이제 겨울 시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복리 크로스 강의를 개설을 하고 발로 뛰면서 실전 위주로 소싱을 하고 실전 위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수강하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후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내일부터 약 3박 4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소싱에서는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사입 구조가 아니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쓰고도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조금은 힘들어진 시대가 이번 겨울 그리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 소싱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1688 소싱으로 뭐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1688에서 샘플을 받아보시면 뭐 A 업체, B 업체 샘플을 받아봐도 품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위시리스트를 가진 다음에 현장에 가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하는 게 더 시간적 효율로 본다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후 시장을 방문할 거고 그 뒤에는 또 캔톤, 심천 이렇게 또 장기 출장이 될 것 같은데 뭐 여행하면서 소싱하고 일하면서 노는 거죠. 그렇게 한번 또 보름 동안 지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푸동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점심 기내식 나오는 거 볶음밥 하나 먹고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상해 공항으로 온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후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으로 움직인 다음에 인천에서 항저우 갔다가 항저우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대구에서 출발하게 되면 인천까지 가는 것도 막 4시간, 그 다음에 새벽 비행기 타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상해로 오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상해로 이동을 해서 또 푸동공항에서는 또 기차역이 좀 멀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차역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고속 전철을 타고 이후시장으로 바로 가는 코스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전철 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기차를 타면 또 검역도 또 해야 돼요. 엑스레이 통과하고. 예전에 그 맥가이버 칼 들고 갔다가 몇 번 잡히고 곤욕스러운 적도 많았고요. 어쨌든 푸동공항에 잘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입국 심사 잘 마친 다음에 고속 전철 타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장. 푸동공항에 도착을 하면 수화물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공항 안에 있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입국 심사가 정말 금방 끝났는데요. 뭐 얼굴 한번 사진 찍고 그냥 통과됐어요. 이게 단지 뭔지 모르겠네. 불편합니다. 개인정보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게 또 생겼더라고요. 이런 거를 뽑아라 합니다. 이런 거를. 원래 이제 여권을 비자를 받으면 핑거프린터, 그러니까 지문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문 등록을 했느냐 안 했으면 하고 와라. 저기에 보면 이제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미리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문 등록을 다 하고 입국을 하게 되네요. 개인정보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지금 뽑아가지고 입국 심사에 쓸 수 있게 또 프로세스가 또 변경이 됐네요. 좀 불편합니다. 이미 돼 있는 사람들도 여권을 들이밀고 프린팅을 이걸 해와야 돼요. 불편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 하다가 호텔 근처에는 먹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걸어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주로 할 만한 그런 곳이 없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되게 폄하되어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생각보다는 착한데, 물론
뭔가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도 강하긴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느낌은 되게 거친 것 같은데 친절해요. 거친 것 같은데 친절한 느낌이 많고, 오늘도 택시 기사님이 되게 친절하게 또 안내해 주셔가지고 호텔도 잘 잡고 긴급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았어요. 예, 주거단지 변두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랜드마크는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를 찍고 그 근처로 가야 되겠다 동선을 정하고 오니까 역시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쪽으로 오게 되네요. 아까는 이제 일반 주거단지라 가지고 상권이 아니고 주거단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번화한 느낌이 나죠. 사람들도 되게 많고 확실히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오늘 먹거리는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걸어온 거리하고 좀 다르다 그죠?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저는 오늘 여기 소고기로 만든 우육 여기 들어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먹기 좋은 곳에 왔는데 지금 요거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가지 요리도 이제 채소로 하나 있고 밥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혼자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혼자 드시는 분 많아서 부끄러움 없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세팅된 이 가격이 53위안이니까 한 10,000원 정도 돼요. 10,000원. 접시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밥도 되게 많습니다. 배고프네요. 지금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 한국 시간은 7시고 12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기차역까지 가는 사이에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차를 놓쳤습니다. 근데 다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예약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늘 이후에 가서 이후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이후시에 있는 여러 군데를 조금 산보를 좀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오늘 급하게 상해에서 홍차오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됐습니다. 계획은 또 변경되는 거죠. 항상 여행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뭔가 안 되잖아요. 좀 식은땀 날 수는 있겠지만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방금도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정말 인내심 가지고 웃으면서 해결을 해주고 결국엔 밥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맛있다. 중국에 오면 항상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지 요리.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즐겨 먹어요. 약간 짭조름하면서 달면서 식감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가지 요리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고추하고 이제 콩하고 이제 고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매콤합니다. 매콤해서 바로 이제 맥주가 땡기네요. 저는 이제 중국을 다니면서 상해로 들어온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후에서 상해로 와서 한국 들어가는 일정은 몇 번 해봤는데 상해로 바로 들어오는 일정은 이번 처음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금요일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1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거의 2시간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밀리더라고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카메라 켜고 혼자서 외국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눈길을 막 주면서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촬영할 때가 이제 거리에서 촬영하면 이제 초상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데 외국에 오면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드디어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까 고추가 있던 그 고기하고 있던 그 고추 요리가 정말 매운 고추가 있더라고요. 먹다가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안 그래도 더운데 깜짝 놀랐네. 어쨌든 이제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이제 맥주도 다 비웠고
요리는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혼자 먹을 때 2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3접시를 두고 이제 2분이 먹거나 이렇게 혼자 보면 2접시 정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우여곡절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해 푸동공항으로 올 경우에는 푸동에서 홍차오까지 이동하는 그 도로, 고속도로의 사정이 주말에는 굉장히 다변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도 한 3시간 반 정도 이웃시장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그냥 버스에서 좀 쉬셔도 되고,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디디를 불러서 간다고 한다면 약 한 30만 원? 디디로 가더라도 한 3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시간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푸동공항에서 여기 홍차오까지 오는데 택시비로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막히니까 수고했다고 조금 더 드리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디디를 부르면 한 3만 원 정도에 할 수가 있고요. 또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인포 데스크 같이 생긴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 밖으로 나가면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있는데 항상 택시를 권유를 합니다. 택시는 얼마냐? 360엔이니까 한 72,000원 정도 이렇게 불러요. 절대 그쪽에서 결제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디디는 공항 안까지 개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디디를 부를 수 있는 곳까지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디디를 불렀을 때 그 지도상에 있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시면 그 차를 만나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저렴하게 가려면 디디가 한 반값 정도 한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는데 아까부터 신기했던 게 여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먹었던 음식점 바로 모퉁이에 따로 가게를 해놓고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반죽을 이렇게 밀고 그걸 화덕 같은 데 넣는 것 같아요. 무슨 음식인지 궁금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걸 되게 즐기나 봐요, 사람들이. 먹고 싶은데? 배는 부르지만 먹고 싶지? 뭔가를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사람들은 봉투를 들고 담을 준비하고 있고요. 되게 인기 좋은데요? 되게 조그만한 지금 가게인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긴 한다. 좀 맛을 보고 싶었는데 제 앞에서 지금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굽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 가지고 아쉽지만 나중에 또 보이면 타이밍이 맞으면 먹는 걸 하고, 아까 보니까 그 빵 같은 걸 접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야채라든지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신료 들어간 내용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접어서 그 안에서 있는 걸 그대로 먹더라고요. 봉지채로 이렇게 뜯어서 먹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숙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을 부르더라고요. 공안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